넌 말야, 사람 대접을 받으려면 뭔가 이뤄야지. 그냥 회사 다닌다고 사람이 되냐? 아버지 뭔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수연아, 현실을 봐라. 이 사람이 너한테 뭘 해줄 수 있다는 거냐? 35살에 아직도 대리 신분이면 앞으로도 별 기대할 게 없다는 뜻 아니냐? 서울 외곽 전세 아파트 20평 남짓한 공간에서 아내와 단촐하게 살아가는 김진우의 일상은 늘 이런 식이었습니다. 중소기업 대리로 근무하며 성실하게 살아가고 있지만 아내의 부유한 집안 앞에서는 언제나 작아질 수밖에 없었어요. 특히 장인 박태식 앞에서는 더욱 그랬습니다. 은퇴한 군 간부 출신인 박태식은 여전히 군대식 사고방식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계급과 서열, 권위를 중시하는 사고방식이 몸에 밴 사람이었어요. 그런 그에게 평범한 회사원인 사위는 영 마음에 들지 않는 존재였습니다. 아버님, 저도 나름대로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진우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지만 박태식의 표정은 더욱 굳어졌어요. 열심히? 그래, 열심히는 하겠지. 그런데 결과가 뭐냐? 35살에 전세 아파트에서 아직도 쩔쩔매고 있으면서 무슨 열심히를 논하냐? 진우는 속으로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런 대화가 벌써 몇 번째인지 세기도 어려웠어요. 명절 때마다, 가족 모임 때마다 똑같은 이야기가 반복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화도 나고 억울하기도 했지만 이제는 그냥 체념하는 수준에 이르렀어요. 장모는 옆에서 말없이 차만 우리고 있었습니다. 남편의 성격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그녀는 이런 상황에서 괜히 끼어들어서 상황을 더 악화시키고 싶지 않았어요. 오랜 결혼 생활을 통해 터득한 처세술이었습니다. 여보, 그만 좀 해요. 사위가 듣기 민망하잖아요. 장모가 조심스럽게 말했지만 박태식은 오히려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민망하긴 뭘 민망해. 사실을 말하는 건데. 이런 말하기 싫지만 솔직히 말해서 우리 수연이가 너무 아까워. 대학도 좋은 데 나오고 직장도 괜찮은 데 다니는데 왜 하필 이런 사람을. 진우는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나는 그래도 수연을 사랑하니까. 마음속으로 되뇌는 이 말이 유일한 위안이었어요. 하지만 그 위안마저도 점점 희미해져 가고 있었습니다. 사실 진우도 자신의 처지가 딱히 자랑스럽지는 않았어요. 동기들은 하나둘씩 승진하거나 더 좋은 회사로 이직해 나가는데 자신만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그래도 성실하게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장인의 말을 들으니 그마저도 한심하게 느껴졌습니다. 아버지, 제발 그만해 주세요. 진우 오빠는 저를 정말 잘해줘요. 그리고 돈이 전부는 아니잖아요. 수연이 눈시울을 붉히며 아버지를 설득해봤지만 박태식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잘해주기야 하겠지. 너한테서 뭘 얻어먹고 사는데. 그리고 돈이 전부가 아니라니. 그런 소리는 돈 있는 사람이 하는 거야. 돈 없으면 사랑도 오래 못 간다. 그 순간 진우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아무리 참으려고 해도 이건 너무했어요. 하지만 여전히 입을 열지는 않았습니다. 말을 한다고 해서 상황이 달라질 것도 아니고 오히려 더 큰 싸움으로 번질 가능성이 높았거든요. 박태식은 계속해서 진우를 깎아내렸습니다. 어딜 감히 내 딸을 얻었냐는 생각이 들 때가 한두 번이 아니야. 우리 집안이 어떤 집안인데 이렇게 평범한 사람과 평범하면 안 되나요? 진우가 처음으로 반박했습니다. 목소리는 작았지만 분명한 의지가 담겨 있었어요. 박태식이 눈을 번뜩였습니다. 뭐라고? 저는 평범하게 살고 있지만 그래도 성실하게 살고 있습니다. 수연이를 사랑하고 가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최선? 박태식이 비웃었습니다. 그게 최선이라고? 전세 아파트에서 쩔쩔매면서 아내 용돈도 제대로 못 주면서
무슨 최선을 논하냐? 진우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사실 그 말이 맞았거든요. 수연에게 충분한 용돈을 주지 못해서 미안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친구들과 만날 때도 눈치를 보게 만들고 사고 싶은 옷이 있어도 참게 만들 때가 많았습니다. 수연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그만해 주세요. 저는 진우 오빠와 함께 있는 게 행복해요. 돈이 많다고 해서 다 행복한 건 아니잖아요. 너는 아직 어려서 모르는 거야. 결혼 생활이 뭔지, 현실이 뭔지. 지금은 사랑으로 버틸 수 있을지 몰라도 시간이 지나면 달라져. 장모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여보, 정말 그만 좀 해요. 아이들 마음 상하게 왜 이래요? 하지만 박태식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상처받을 소리면 상처받지 말고 제대로 좀 살아봐. 남자가 가정을 책임질 능력도 없으면서 뭔 결혼을 했냐 말이야. 저녁 식사는 그렇게 무거운 침묵 속에서 이어졌습니다. 진우는 거의 음식을 입에 대지도 못했어요.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았거든요. 수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장모가 정성스럽게 준비한 음식이었지만 이런 분위기에서는 그 무엇도 맛있을 리 없었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진우와 수연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지하철 안에서도 아파트로 향하는 길에서도 둘 다 입을 열지 않았어요. 각자의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서 수연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오빠, 정말 미안해. 아버지가 너무 심했어. 진우는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아. 이미 익숙해졌어.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피로감이 묻어났습니다. 집에 들어서자마자 진우는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지는 기분이었어요. 매번 이런 상황을 겪을 때마다 자존심은 바닥으로 떨어지고 자신감은 사라져갔습니다. 수연이 옆에 앉으며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오빠, 아버지 말씀 너무 신경 쓰지 마. 나는 오빠와 함께 있는 게 정말 행복해. 진우는 수연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고마워. 그래도 아버님 말씀이 틀린 건 아니야. 나도 더 열심히 살아야겠어. 그날 밤 진우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장인의 말들을 되새겼어요.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할까? 정말 나는 수연이에게 어울리지 않는 사람일까? 복잡한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설날이 다가왔습니다. 진우는 이번만큼은 장인에게 좋은 인상을 주고 싶어서 평소보다 더 신경을 썼어요. 백화점에서 비싼 선물을 골라 장인 장모님께 드릴 것도 준비했고 정장도 새로 맞춰 입었습니다. 오빠, 너무 긴장하지 마. 오늘은 좋은 하루가 될 거야. 수연이 진우의 넥타이를 매만져주며 격려했지만 진우의 표정은 여전히 굳어 있었어요. 응, 이번에는 정말 잘해보자. 진우는 거울 속 자신을 바라보며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불안감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장인의 집에 도착하자마자 진우는 정중하게 세배를 드렸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박태식은 시큰둥한 얼굴로 진우를 바라봤습니다. 그래, 왔구나. 올해는 좀 달라졌나 보자.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진우가 공손하게 대답하며 준비해온 선물을 내밀었어요. 이거 작은 정성입니다만. 장모가 반갑게 받으며 말했습니다. 아이고, 뭘 이런 걸 또. 고마워요, 사위. 하지만 박태식은 선물을 힐끗 보더니 별 반응을 보이지 않았어요. 뭐 하나 사려면 제대로 사지. 이런 걸로 체면치레 하려고 하냐? 진우의 얼굴이 살짝 굳었지만 참고 넘어갔습니다. 수연이 옆에서 아버지를 말렸어요. 아버지, 오늘은 설날인데 좋은 말씀만 해주세요. 좋은 말? 좋은 말은 좋은 일 있을 때 하는 거지.
박태식의 말투는 여전히 차갑기만 했습니다. 식사 준비가 시작되자 진우는 적극적으로 도왔습니다. 상 차리는 것부터 그릇 나르는 것까지 열심히 움직였어요. 평소보다 더 부지런하게 행동하며 장인의 마음을 돌려보려고 애썼습니다. 사위가 많이 도와주네요. 장모가 고마워하며 말했지만 박태식은 여전히 못마땅한 표정이었어요. 남자가 부엌일이나 하고 있으면 되겠냐. 밖에서 돈이나 제대로 벌어와야지. 진우는 속으로 한숨을 쉬었습니다. 뭘 해도 마음에 안 드시는 모양이었어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예의를 지키려고 노력했습니다. 드디어 온 가족이 모여 앉아 설날 음식을 나누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진우는 장인에게 술을 따라드리며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어요. 아버님, 올해는 회사에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맡게 되었습니다. 열심히 해서 좋은 결과 만들어내겠습니다. 박태식이 술잔을 받으며 대답했습니다. 새로운 프로젝트? 또 그런 소리 하고 있네. 작년에도 똑같은 말 했으면서 결과는 뭐였냐? 아버님 말씀이 맞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정말 다를 겁니다. 진우가 간절하게 말했지만 박태식의 표정은 차가웠어요. 다르기는 뭐가 달라? 내가 뭘 할 수 있다는 거냐? 35살에 아직도 대리면 답 나온 거 아니냐? 수연이 끼어들었습니다. 아버지, 오늘은 설날이잖아요. 이런 이야기는 다음에 해요. 설날이라고 현실이 바뀌냐? 나는 사실대로 말하는 거야. 박태식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져 갔어요. 진우는 참으려고 했지만 계속되는 모욕에 마음이 상했습니다. 그래도 오늘만큼은 참고 넘어가자고 마음먹었어요. 하지만 박태식의 말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우리 수연이가 얼마나 좋은 아이인데 왜 하필 이런 사람을 만났는지 모르겠어. 친구들 남편들 보면 다들 잘 살던데. 그 순간 진우가 실수로 반찬 그릇을 건드려서 국물이 조금 튀었습니다. 별것 아닌 실수였지만 박태식에게는 그것마저 트집 잡을 거리가 되었어요. 뭐 하는 거야? 조심성도 없이. 박태식이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죄송합니다. 실수였습니다. 진우가 급히 휴지로 닦으며 사과했지만 박태식의 화는 더욱 커져갔어요. 실수? 이런 식으로 살면서 뭘 할 수 있다는 거냐? 집에서도 이 모양, 회사에서도 이 모양이니까 승진도 못하는 거 아니냐? 아버지, 그만해 주세요. 수연이 울음을 터뜨리며 말렸지만 박태식은 멈추지 않았어요. 너도 그만 감싸고 있어. 이런 남자랑 살면서 뭔 재미로 사냐? 애는 언제 낳을 거고 집은 언제 살 거냐? 아버님, 저희도 계획이 있습니다. 진우가 조심스럽게 말했지만 박태식은 코웃음을 쳤어요. 계획? 내가 뭔 계획을 세우냐? 현실도 모르면서. 그때 진우가 조금 더 목소리를 높여 말했습니다. 저도 나름대로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비록 부족하지만. 뭐라고? 박태식의 눈이 번뜩했습니다. 감히 나한테 대드는 거냐? 대드는 게 아니라. 진우가 해명하려고 했지만 박태식은 이미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 있었어요. 버릇없는 놈. 박태식이 벌떡 일어나더니 진우의 뺨을 세게 때렸습니다. 찰싹하는 소리가 거실 전체에 울려 퍼졌어요. 진우는 순간 머리가 띵하면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 수연이 비명을 지르며 일어났지만 박태식은 여전히 화가 나 있었어요. 이런 놈이 어딨냐? 장인한테 대드는 사위가 어디 있어? 진우는 뺨을 감싸쥐고 서 있었습니다. 뜨거운 열기가 얼굴에서 느껴졌고 귀에서는 윙윙 소리가 났어요. 무엇보다 수치감이 온몸을 휩쌌습니다. 장모가 급히 일어나며 남편을 말렸습니다. 여보, 뭐 하는 거예요? 애들 앞에서. 수연은 울면서 진우에게 달려갔습니다. 오빠 괜찮아?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하지만 진우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멍하니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마음속으로는 온갖 생각이 교차했어요. 이대로 끝낼 순 없어. 나도 사람인데 왜 이렇게 살아야 하지? 박태식은 여전히 화가 나 있었습니다. 이런 놈을 사위로 두고 있으니 내가 미치겠어. 당장 나가. 아버지, 제발. 수연이 울며 매달렸지만 진우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괜찮아. 나 먼저 집에 가 있을게. 진우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깊은 분노와 상처가 담겨 있었습니다. 진우는 말없이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수연이 뒤따라왔지만 진우는 돌아보지 않았어요. 그의 뒷모습에는 말할 수 없는 절망감이 묻어났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진우는 현관문을 닫자마자 벽에 등을 기댔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져나가는 기분이었어요. 뺨은 여전히 화끈거렸고 귀에서는 윙윙 소리가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견디기 힘든 건 마음속 깊이 자리한 수치감이었어요. 아직도 아프지? 수연이 뒤따라 들어오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눈이 빨갛게 부어 있는 걸 보니 집에 오는 길 내내 울었나 봅니다. 괜찮아. 진우는 간단히 대답하며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하지만 괜찮지 않다는 게 얼굴에 다 드러나 있었습니다. 수연이 옆에 앉으며 진우의 뺨을 만져봤습니다. 아직도 빨갛네. 얼음 가져다 댈까? 됐어. 그냥 놔둬. 진우는 수연의 손을 조용히 밀어냈어요. 지금은 누구의 위로도 받고 싶지 않았습니다. 오빠, 아버지한테 너무 상처받지 마. 아버지가 원래 성격이 급하셔서 그런 거야. 진심으로 미워해서 그런 건 아니야. 하지만 진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수연아, 그게 문제가 아니야. 나는 정말 한심한 사람일까? 무슨 소리야? 오빠가 왜 한심해? 35살에 아직도 대리 전세 아파트에서 쩔쩔매고 있고 아내한테도 제대로 된 생활을 해주지 못하고. 진우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어요. 수연이 진우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오빠, 나는 지금도 충분히 행복해. 돈이 많다고 다 행복한 건 아니야. 그래도 현실은 바뀌지 않아. 아버님 말씀이 맞을지도 몰라. 나는 정말 너에게 어울리지 않는 사람일지도. 그날 밤 진우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보며 온갖 생각에 잠겨 있었어요. 장인의 차가운 눈빛, 뺨을 때리는 그 순간의 충격,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이 얼마나 무력한 존재인지 깨달았던 그 절망감이 계속해서 되살아났습니다. 이대로 끝낼 순 없어. 나도 사람인데 왜 이렇게 살아야 하지? 다음 날 아침 진우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거실로 나왔습니다. 수연은 아직 잠들어 있었어요.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진우는 오래된 서랍을 열고 깊숙이 박혀있던 작은 상자를 꺼냈어요. 상자 안에는 낡은 명함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대부분 오래전에 받았던 것들이었는데 그 중에서도 유독 눈에 띄는 명함이 하나 있었어요. 김경만이라는 이름이 적힌 명함이었습니다. 진우는 그 명함을 오래도록 바라봤습니다. 평생 집을 비웠던 아버지, 어릴 때 가정을 버렸다고 생각했던 그 사람의 명함이었어요. 최근에 몇 번 연락이 왔었지만 진우는 계속 외면해 왔습니다. 진우야, 벌써 일어났니? 어머니가 부엌에서 나오며 말했어요. 명절 연휴라 어머니도 일찍부터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거 말인데. 진우가 명함을 들어 보였어요. 아버지가 정말 이 회사에 다니시는 거예요? 어머니의 표정이 복잡해졌습니다. 그 이야기를 왜 갑자기? 그냥 궁금해서요. 아버지가 어떤 일을 하시는지 한 번도 제대로 알아본 적이 없어서. 어머니는 한숨을 쉬며
진우 옆에 앉았습니다. 내 아버지는 대기업 하나를 일으킨 사람이야. 지금은 그 회사 회장으로 있어. 진우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회장이요? 응. 하지만 그 대신 가정은 완전히 버렸지. 너를 낳고 나서도 집에 거의 오지 않았어. 일만 하면서 살았거든. 그런데 왜 최근에 연락을 하시는 거예요? 어머니가 진우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후회하나 봐. 그동안 가족을 소홀히 했다고, 미안하다고 계속 연락해. 특히 너를 만나고 싶어 해. 진우는 복잡한 기분이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아버지가 없는 가정에서 자랐고, 그 때문에 힘든 시간도 많았어요.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다른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정말 그렇게 큰 회사를 운영하시는 거예요? 그래. 너도 알만한 대기업이야. 하지만 진우야, 너만은 그런 세계와 연을 끊고 살기를 바랐어. 돈보다는 사람이 중요하다고 생각했거든. 하지만 진우의 마음속에는 다른 생각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어제 당한 모욕이 아직도 생생했어요. 장인의 차가운 시선, 뺨을 때리던 그 순간의 충격이 계속해서 떠올랐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연락처 알려주세요. 진우야, 무슨 생각을 하는 거니? 갑자기 왜? 한 번만 만나보고 싶어요. 그동안 외면해 왔는데 이제는 어떤 분인지 알고 싶어요. 어머니는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내 아버지 세계는 우리가 아는 것과 달라. 너무 복잡하고 차갑거든. 정말 괜찮겠니? 네, 괜찮아요. 그냥 궁금해요. 결국 어머니는 아버지의 연락처를 알려줬습니다. 진우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걸었어요. 몇 번의 신호음 후에 낮고 굵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보세요? 아버지, 저 진우입니다. 전화기 너머로 잠깐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나서 감격에 찬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진우야, 정말 내가 전화를 하다니. 아버지가 얼마나 기다렸는지 알아? 한번 만나뵐 수 있을까요? 물론이지. 언제든지 좋아. 오늘이라도 괜찮고. 그럼 오늘 오후에 뵐 수 있을까요? 그래, 회사로 와. 주소 알려줄게. 전화를 끊고 나서 진우는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진우는 정장을 차려입고 집을 나섰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강남의 대기업 본사가 있는 곳으로 향했어요. 점점 가까워질수록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드디어 그 유명한 대기업 본사 건물 앞에 도착했습니다. 높이 솟은 유리 건물이 햇빛에 반짝이고 있었어요. 로비에 들어서자 화려한 대리석 바닥과 웅장한 천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전광판에는 회사 소개와 함께 회장 김경만이라는 이름이 선명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진우는 그 이름을 보며 현실감이 들지 않았어요. 저 사람이 정말 자신의 아버지일까요? 진우는 긴장된 얼굴로 안내 데스크로 향했습니다. 이제 곧 평생 만나지 못했던 아버지와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김경만 회장님을 뵈러 왔다고 전해주세요. 아들 김진우입니다. 안내 데스크 직원이 놀란 표정을 지으며 전화를 걸었습니다. 잠시 후 정중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회장님께서 바로 올라오시라고 하십니다. 전용 엘리베이터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진우는 전용 엘리베이터라는 말에 다시 한번 놀랐습니다. 정말 아버지가 이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구나 싶었어요. 엘리베이터가 최고층까지 올라가는 동안 가슴이 계속 두근거렸습니다. 문이 열리자 넓은 응접실이 나타났습니다. 고급스러운 가구들과 그림들이 벽을 장식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끝에서 한 남자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김경만이었습니다. 65세라는 나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카랑카랑한 목소리와 듬직한 체격을 유지하고 있었어요.
정장을 말끔히 차려입은 모습에서는 성공한 기업인의 위엄이 느껴졌습니다. 진우야. 김경만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말 많이 컸구나. 진우는 어색하게 서 있었습니다. 어떻게 인사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30년 넘게 만나지 못했던 아버지 앞에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앉아라. 편하게 앉아. 김경만이 소파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하지만 진우는 전혀 편하지 않았습니다. 차라도 한잔하자. 김경만이 비서에게 차를 주문한 후 진우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그동안 어떻게 살았니? 그냥 평범하게 살았습니다. 진우가 어색하게 대답했어요. 김경만은 진우를 한참 바라보더니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진우야, 아버지가 너무 미안하다. 정말로. 무슨 말씀이신지. 너를 버린 것 같아서 미안하고, 함께 있지 못해서 미안하고, 아버지 역할을 하지 못해서 미안하더라. 김경만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후회가 담겨 있었어요. 진우는 당황했습니다. 예상했던 것과 다른 반응이었거든요. 아버지가 왜 그런 선택을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도 나름대로 잘 살아왔습니다. 잘 살았다고? 내가 다 알고 있어. 김경만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너희 어머니가 얼마나 힘들게 사셨는지, 너도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고 계셨다고요? 물론이지. 내가 멀리서나마 계속 지켜보고 있었어. 너희를 도와주고 싶었지만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했거든. 진우가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왜요? 왜 도와주시면 안 됐나요? 김경만은 잠시 창밖을 바라보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하는 일이 깨끗하지만은 않거든. 경쟁자들도 많고 적들도 많아. 너희가 내 가족이라는 걸 알면 위험할 수도 있었어. 그래서 거리를 두신 거였군요. 그래. 하지만 이제는 다 정리됐어. 회사도 안정화됐고 내 적들도 대부분 사라졌지. 이제는 가족과 함께 있을 수 있어. 진우는 복잡한 기분이었습니다. 아버지의 말이 진실이라면 지금까지 자신이 원망했던 것들이 모두 오해였다는 뜻이었거든요. 진우야, 내가 지금 가진 모든 걸 이제 너에게 넘기고 싶다. 김경만이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네. 이 회사, 내 재산, 내 인맥, 모든 걸 너에게 물려주고 싶어. 너는 내 유일한 아들이야. 진우는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갑작스럽게 들려오는 이야기들이 현실감이 없었어요. 아버지, 저는 그런 걸 바라고 온 게 아닙니다. 알고 있어. 너는 어머니를 닮아서 욕심이 없지. 하지만 아버지 입장에서는 너에게 주고 싶은 거야. 저는 지금도 충분히 잘 살고 있습니다. 김경만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충분하다고? 진우야, 솔직히 말해봐. 힘들지 않니? 장인한테 무시당하면서 사는 게 괴롭지 않니? 진우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것도 알고 계세요? 다 알고 있어. 어제 무슨 일이 있었는지도 알고 있고, 내 아들이 그런 수모를 당하는 걸 보니까 가만히 있을 수가 없더라. 진우의 뺨이 다시 화끈거렸습니다. 어제의 일이 떠올랐어요. 장인에게 뺨을 맞던 그 굴욕적인 순간이 생생하게 되살아났습니다. 아버지, 하지만 저는 진우야, 너는 착한 아이야. 하지만 세상은 착하다고 해서 좋게 봐주지 않아. 힘이 있어야 존중받을 수 있어. 진우는 갈등했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이 지켜온 가치관과 아버지가 제시하는 현실 사이에서 흔들렸어요. 가난하지만 자존심을 지키며 살아온 과거와 눈앞에 놓인 거대한 힘 사이에서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시간을 좀 주세요. 갑자기 이런 이야기를 들으니까 정리가 안 돼요. 물론이지. 충분히 생각해봐. 하지만 진우야, 기억해둬.
아버지는 언제든지 너를 도울 준비가 되어 있어. 진우가 일어서려고 할 때 김경만이 말했습니다. 그런데 진우야, 혹시 아버지한테 부탁할 일이 있다면 언제든지 말해. 무엇이든 해줄게. 그 순간 진우의 머릿속에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어제의 굴욕, 장인의 차가운 시선, 그리고 자신을 무시하는 모든 순간들이 스쳐 지나갔어요. 진우는 잠시 고민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정말 무엇이든 해주실 수 있나요? 물론이야. 무엇이든. 그럼 딱 한 번만 장인 앞에 같이 가주세요. 김경만이 눈을 번뜩였습니다. 장인 앞에? 네. 그 후엔 다시 안 찾아뵐 수도 있어요. 하지만 딱 한 번만 제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보여주고 싶습니다. 김경만은 진우를 한참 바라보더니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다. 언제든지 말해. 아버지가 함께 가겠다. 정말 괜찮으실까요? 내 아들을 위한 일인데 왜 괜찮지 않겠니? 진우야, 이번에는 아버지가 너를 지켜주겠어. 진우는 처음으로 마음이 조금 편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오랫동안 혼자 감당해야 했던 무게가 조금은 덜어지는 기분이었어요. 며칠이 지난 후 진우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아버지 김경만과의 만남 이후 계속해서 고민했지만 이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장인에게 당한 모욕을 그냥 넘어갈 수는 없었습니다. 수연아, 오늘 아버님 댁에 가자. 진우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수연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갑자기 왜? 아직 설날 일로 아버지 기분이 안 좋으실 텐데. 괜찮아. 오늘은 좀 다를 거야. 무슨 뜻이야, 오빠? 수연이 걱정스럽게 물었지만 진우는 자세한 설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믿어봐. 오늘은 정말 다를 거야. 진우는 김경만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버지, 오늘 시간 되시나요? 물론이지. 드디어 마음의 준비가 됐구나. 네. 오후 3시쯤 수연이 아버지 댁으로 가려고 합니다. 알았다. 내가 조금 늦게 갈게. 너희가 먼저 가서 자연스럽게 있어봐. 장인의 집 앞에 도착했을 때 진우의 마음은 예전과 달랐습니다. 여전히 긴장되기는 하지만 이상하게 마음이 편했어요.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박태식이 거실에서 신문을 보고 있었습니다. 진우와 수연을 보더니 시큰둥한 표정을 지었어요. 또 왔냐? 지난번 일은 반성이나 했나? 박태식의 첫마디부터 차가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버님. 진우가 정중하게 인사했지만 박태식은 신문에서 눈을 떼지 않았어요. 장모가 부엌에서 나오며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아이고, 왔구나. 차라도 한잔하자. 어머님, 안녕하세요. 진우가 예의 바르게 인사했지만 박태식은 여전히 못마땅한 표정이었어요. 지난번에 버릇없이 굴더니 이제는 사위 흉내는 낼 줄 아나 보지. 박태식이 신문을 접으며 냉소적으로 말했습니다. 수연이 아버지를 달랬어요. 아버지, 오늘은 좋은 일로 왔으니까 좋게 봐주세요. 좋은 일? 뭔 좋은 일이 있다는 거냐? 진우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님, 제가 소개해드리고 싶은 분이 계세요. 소개? 누구를 소개한다는 거냐? 박태식이 미간을 찌푸렸어요. 곧 오실 겁니다. 진우가 시계를 보며 말했습니다. 약속 시간이 다 되어가고 있었어요. 그때 현관에서 초인종 소리가 들렸습니다. 진우가 일어나며 말했어요. 제가 모시고 올게요. 뭐 하는 거냐, 오빠? 수연이 이상하다는 표정으로 물었지만 진우는 이미 현관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문을 열자 김경만이 서 있었습니다. 고급스러운 정장을 차려입고 카리스마 넘치는 모습으로 서 있는 그의 모습에서는 성공한 기업인의 위엄이 느껴졌어요. 아버지,
오셨네요. 그래. 준비됐냐? 네. 두 사람이 함께 거실로 들어섰습니다. 박태식은 갑자기 나타난 낯선 남자를 보며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이분은 누구시죠? 박태식이 일어서며 물었습니다. 진우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제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박태식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진우 아버지가 살아계셨나? 네. 김경만 회장님이세요. 그 순간 박태식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김경만이라는 이름을 들은 순간 뭔가 떠오르는 게 있었던 모양이에요. 설마 그 김경만이요? 박태식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김경만이 단정한 자세로 인사했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진우의 아버지 김경만입니다. 박태식은 완전히 멈춰버렸습니다. TV에서 봤던 그 유명한 기업인이 바로 자신의 사위 아버지였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은 것 같았어요. 세상에, 그 김 회장님이 진우 아버님이었다고요? 박태식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져 갔습니다. 수연도 완전히 당황했습니다. 오빠, 이게 무슨 일이야? 아버님이 살아계셨다고? 장모 역시 놀란 표정으로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봤어요. 갑작스러운 상황에 모두가 혼란스러워했습니다. 김경만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그동안 개인적인 사정으로 진우와 떨어져 지냈습니다. 이제야 아들과 다시 만나게 되었네요. 박태식은 여전히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어요. 정말 그분이 맞나요? 네, 맞습니다. 진우가 확인해 주었습니다. 박태식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그동안 무시하고 모욕했던 사위가 알고 보니 그 유명한 김경만 회장의 아들이었다는 사실에 큰 충격을 받은 것 같았어요. 그럼 제가 그동안 박태식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진우야. 박태식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갑자기 무릎을 꿇은 박태식을 보며 모든 사람이 놀란 시선을 보냈어요. 그동안 권위적이고 당당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완전히 주눅든 모습이었습니다. 아버지, 수연이 급히 달려가며 아버지를 일으키려 했지만 박태식은 꿈쩍도 하지 않았어요. 안 돼, 수연아. 내가 너무 큰 실수를 했어. 박태식의 목소리에는 깊은 후회가 담겨 있었습니다. 김경만은 차분한 표정으로 박태식을 내려다봤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에는 따뜻함이 느껴졌어요. 사돈어른, 일어나십시오. 아닙니다. 저는 정말 용서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박태식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그동안 진우에게 얼마나 심하게 했는지 생각만 해도 죄송합니다. 진우는 복잡한 마음으로 장인을 바라봤습니다. 복수하고 싶었던 마음도 있었지만 이렇게 무릎 꿇고 있는 장인을 보니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요. 사돈어른, 김경만이 박태식에게 다가가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일어나십시오. 우리 모두 사람인데 실수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박태식이 고개를 들어 김경만을 바라봤습니다. 회장님, 저는 정말 진우를 너무 함부로 대했습니다. 지난번에는 심지어 뺨까지. 알고 있습니다. 김경만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어요. 하지만 사돈어른도 딸을 사랑하는 아버지 마음에서 그랬던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저는 단지 제가 군 간부 출신이라는 자만심에 빠져서. 박태식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장모가 옆에서 남편을 걱정스럽게 바라봤어요. 이런 남편의 모습을 본 적이 없었거든요. 평생 당당하게만 살아온 사람이 이렇게 무너지는 모습을 보니 안쓰럽기까지 했습니다. 여보, 그만 일어나요. 장모가 조심스럽게 말했지만 박태식은 여전히 일어나지 않았어요. 김경만이 박태식의 팔을 잡고 일으켜 세웠습니다.
사돈어른, 정말 일어나십시오. 이러시면 저도 편하지 않습니다. 박태식이 마지못해 일어섰지만 여전히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회장님, 저는 정말 부끄럽습니다. 그런 큰 분의 아드님을 그렇게 무시하고. 사돈어른, 제가 누구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김경만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중요한 건 진우가 어떤 사람인지입니다. 진우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님, 괜찮습니다. 저도 부족한 점이 많았어요. 박태식이 진우를 바라봤습니다. 진우야, 미안했다. 정말 미안했다. 그 순간 박태식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평생 강인하게만 살아온 군인이 이렇게 눈물을 흘리는 모습에 모든 사람이 놀랐어요. 나 같은 게 그런 큰 집안의 아드님을. 정말 죄송합니다. 박태식이 다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김경만이 박태식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그동안 멀리서 지켜봤는데 진우만큼 성실하고 착한 아이는 없더라고요. 돈이나 지위보다 훨씬 중요한 것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진우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회장님, 정말 그렇게 생각하세요? 박태식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물론입니다. 내가 왜 거짓말을 하겠습니까? 김경만이 미소를 지었죠. 진우는 정말 자랑스러운 아들입니다. 수연이 눈물을 훔치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제 좀 아시겠어요? 진우 오빠가 얼마나 좋은 사람인지. 박태식이 진우에게 다가갔습니다. 진우야, 정말 미안하다. 아버지가. 아니, 내가 너무 잘못했어. 아버님. 진우도 감정이 복받쳐 올랐습니다. 앞으로는 정말 잘할게. 내가 내 아들이야. 내 진짜 아들이야. 박태식이 진우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김경만이 이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봤어요. 사돈어른, 이제 우리 진짜 가족이 된 것 같네요. 회장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박태식이 김경만에게 깊이 허리를 숙였어요. 장모도 눈물을 훔치며 말했습니다. 진우야, 그동안 정말 고생 많았구나. 어머니도 미안했어. 어머님도 뭘 미안해 하세요. 저야말로 부족해서. 진우가 말을 못 마쳤어요. 김경만이 모든 사람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 한 가족입니다. 과거는 과거고 앞으로가 중요하죠. 박태식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맞습니다. 진우야, 앞으로는 아버지가 너를 제대로 된 아들로 대할게. 저도 더 잘하겠습니다, 아버님. 진우가 진심으로 말했어요. 수연이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드디어 우리가 진짜 가족이 되는 것 같아. 김경만이 모든 사람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럼 이제 함께 식사라도 하면서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앞으로 어떻게 지낼지 상의해 봐야겠네요. 박태식이 급히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아, 네. 준비하겠습니다. 회장님께서 오셨는데. 사돈어른, 너무 부담 갖지 마세요. 편하게 하시면 됩니다. 김경만이 따뜻하게 말했어요. 그렇게 무겁고 긴장되었던 분위기는 조금씩 누그러지기 시작했습니다. 진우는 처음으로 이 집에서 편안함을 느꼈어요. 더 이상 무시당하거나 모욕당할 필요가 없다는 안도감이 밀려왔습니다. 박태식은 계속해서 진우와 김경만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반복했고, 김경만은 그런 박태식을 따뜻하게 감싸주었습니다. 진정한 화해의 순간이었어요. 그날 밤 진우와 수연은 집으로 돌아와서도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오늘 있었던 일들이 너무나 극적이어서 아직도 현실감이 들지 않았어요. 특히 수연에게는 충격적인 하루였습니다. 오빠. 수연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정말 믿어지지 않아. 아버님이 그런 분이셨다니. 진우는 소파에 앉아 멍하니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나도 며칠 전까지만 해도 몰랐어. 어머니가 알려주시기 전까지는. 그럼 왜? 수연이 궁금하다는 표정으로 진우를 바라봤습니다. 왜 이제야 아버님을 보여줬어? 진작에 알려줬으면 아버지가 그렇게 심하게 대하지 않았을 텐데. 진우가 깊은 한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힘으로 이기고 싶진 않았어. 사람으로서 존중받고 싶었을 뿐이야. 무슨 뜻이야? 내가 누구 아들이라서 대접받는 게 아니라 김진우라는 사람 자체로 인정받고 싶었어. 그게 진짜 존중 아닌가? 진우의 목소리에는 깊은 신념이 담겨 있었어요. 수연이 진우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오빠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야. 나라면 진작에 아버지 권력을 내세웠을 것 같은데. 그럼 그건 진짜 나가 아니잖아. 가짜 모습으로 사랑받는 것보다는 진짜 모습으로 미움받는 게 나을 때도 있어. 수연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오빠, 그동안 정말 고생 많았지? 나 때문에 아버지한테 그런 대우를 받으면서도 참고. 괜찮아. 너와 함께 할 수 있어서 행복했어. 진우가 수연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때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박태식으로부터 온 전화였어요. 진우가 받았습니다. 진우야, 나 아버지다. 잠깐 통화할 수 있니? 네, 아버님. 혹시 내일 시간 있니? 너한테 보여주고 싶은 게 있어. 다음 날 오후 진우는 장인의 집을 다시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혼자 왔어요. 박태식이 개인적으로 이야기하자고 했거든요. 왔구나. 박태식이 문을 열어주며 말했습니다. 어제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권위적이던 모습은 사라지고 조금은 어색하지만 따뜻한 아버지의 모습이었습니다. 네, 아버님. 거실에 앉자 박태식이 오래된 사진첩을 꺼내왔습니다. 진우야, 이거 좀 봐줄래? 진우가 사진첩을 받아들었습니다. 첫 페이지에는 젊은 박태식의 모습이 있었어요. 군복을 입고 당당하게 서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이게 내가 소위로 임관했을 때야. 박태식의 목소리에는 그리움이 묻어났어요. 그때는 정말 자신감이 넘쳤지. 사진을 넘기자 더 많은 군 생활 사진들이 나왔습니다. 동료들과 함께 찍은 사진, 훈련하는 모습, 진급하는 순간들이 담겨 있었어요. 나는 군대에서 성공했어. 계급도 올라가고 부하들도 나를 존경했지. 그런데 박태식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그런데요? 아버지를 잃었어. 내가 대위였을 때. 박태식이 사진 한 장을 가리켰습니다. 장례식 사진이었어요. 진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셨나요? 사업 실패로. 빚에 쫓기다가 돌아가셨어. 나는 그때 군대에 있어서 아무것도 도와드릴 수 없었지. 박태식의 눈이 붉어졌어요. 아버님, 그때부터야. 내가 가장으로서 가족을 지켜야 한다는 강박에 시달리기 시작한 게 절대 아버지처럼 실패하면 안 된다고 생각했어. 박태식이 다른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결혼 사진이 나왔어요. 젊은 박태식과 장모의 모습이 행복해 보였습니다. 너희 어머니와 결혼할 때도 그랬어. 절대 실패하지 않겠다고, 가족을 잘 지키겠다고 다짐했지. 그런데 그게, 박태식이 말을 멈췄습니다. 그게요? 그게 독이 됐나 봐. 너무 완벽하려고 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런 걸 요구하게 됐어. 특히 수연이 데려온 너한테는 더 심했지. 진우가 이해한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버님도 가족을 지키려고 그러셨던 거군요. 그래. 하지만 그게 너를 힘들게 만들었어. 나는 너를 통해서 내 과거를 보고 있었나 봐. 과거요? 박태식이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젊었을 때의 나 말이야. 아무것도 가진 게 없으면서도 사랑만으로 결혼하겠다고 하던 그때의 나.
그런 내 모습이 너무 불안했어. 그래서 저에게 그렇게 하셨던 거군요. 미안하다, 진우야. 정말 미안해. 나는 너를 통해서 내 불안감을 해소하려고 했던 것 같아. 진우가 박태식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아버님, 이해해요. 저도 아버지가 되면 비슷한 마음일 것 같아요. 너는 정말 착한 아이구나. 박태식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아버님도 좋은 아버지세요. 다만 방법이 좀 서툴렀을 뿐이에요. 박태식이 사진첩의 마지막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수연이 어렸을 때 사진들이 나왔어요. 아버지 품에 안겨서 환하게 웃고 있는 수연의 모습이었습니다. 이 아이가 너무 소중해서 혹시라도 잘못될까봐 그렇게 예민했나봐. 박태식이 수연의 사진을 쓰다듬었습니다. 수연이는 정말 좋은 딸로 자랐어요. 아버님이 잘 키우셨어요. 고마워, 진우야. 그리고 앞으로는 정말 좋은 아버지가 될게. 너한테도 수연이한테도. 진우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저도 좋은 아들이 되겠습니다, 아버님.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이제야 진정한 가족이 된 기분이었어요. 서로 다른 방식이었지만 둘 다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은 같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박태식이 사진첩을 덮으며 말했습니다. 진우야, 이제 우리 진짜 새 출발하자. 네, 아버님. 새 출발해요. 그날 저녁, 진우는 수연에게 오늘 있었던 일을 자세히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수연은 아버지의 진심을 알게 되어 눈물을 흘렸어요. 아버지도 참 힘들게 사셨구나. 수연이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응. 우리 모두 각자의 방식으로 가족을 사랑하고 있었던 거야. 마침내 모든 오해가 풀렸습니다. 진정한 화해와 이해의 시간이었어요. 몇 달이 흘러 추석이 다가왔습니다. 진우는 이번에도 장인의 집을 방문했지만 마음가짐이 완전히 달랐어요. 더 이상 긴장하지도 않고 위축되지도 않았습니다. 진정한 가족의 일원으로서 자연스럽게 발걸음을 옮겼어요. 진우야, 왔구나. 박태식이 대문 앞에서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예전의 차가운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진심으로 기뻐하는 아버지의 모습이었어요. 네, 아버님. 안녕하세요. 진우가 환하게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어서 들어와. 어머니가 얼마나 기다렸는지 몰라. 박태식이 진우의 어깨를 토닥이며 집 안으로 안내했어요. 거실에 들어서자 장모가 부엌에서 나와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아이고, 우리 사위 왔네. 수연이는 먼저 와서 준비 도와드리고 있어요. 진우가 대답하자 정말로 수연이 앞치마를 두르고 부엌에서 나왔습니다. 오빠 왔어? 빨리 와서 도와줘. 수연이 밝게 웃으며 말했어요. 진우가 소매를 걷어올리며 말했습니다. 네, 뭐부터 도와드릴까요? 아니야, 진우야. 손님이 무슨 일을 해? 박태식이 말렸지만 진우는 이미 부엌으로 향하고 있었어요. 아버님, 저도 이 집 아들인데 당연히 도와야죠. 진우의 말에 박태식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부엌에서 음식을 준비하는 동안 분위기는 정말 화기애애했습니다. 예전처럼 긴장되거나 어색하지 않고 진짜 가족들이 함께 명절을 준비하는 모습이었어요. 진우야, 이거 좀 나르자. 박태식이 직접 음식을 들고 상 차리는 일을 도왔습니다. 예전 같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아버님도 쉬세요. 제가 할게요. 괜찮아. 우리 함께 하자. 박태식이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때 현관에서 초인종 소리가 들렸습니다. 김경만이 도착한 것 같았어요. 진우가 문을 열어드렸습니다. 아버지, 오셨어요. 그래, 늦지 않았지? 김경만이 선물 봉투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사돈 어른께 인사드려야겠네. 박태식이 급히 나와서
김경만을 맞았습니다. 회장님, 어서 오세요.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사돈어른, 편하게 부르세요. 우리 이제 가족인데. 김경만이 따뜻하게 말했어요. 그럼 형님이라고 불러도 될까요? 박태식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럼요. 좋죠. 김경만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드디어 모든 준비가 끝나고 온 가족이 둘러앉았습니다. 예전과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어요. 따뜻하고 편안한 진짜 가족의 모습이었습니다. 자, 건배하자. 박태식이 소주잔을 들어 올렸습니다. 우리 가족이 이렇게 모여서 정말 좋네. 건배. 모든 사람이 잔을 부딪혔습니다. 박태식이 직접 진우에게 소주를 따라 주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사위. 박태식이 말을 시작하다가 멈췄습니다. 아니, 아들아. 진우가 고개를 들어 박태식을 바라봤습니다. 내가 우리 가족을 지켰구나. 박태식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감사가 담겨 있었어요. 진우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렇게까지는요. 전 그냥 당신 딸을 사랑했을 뿐입니다. 박태식의 눈이 촉촉해졌습니다. 고마워, 진우야. 정말 고마워. 김경만이 이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정말 보기 좋네요. 진우가 좋은 가정을 꾸렸구나. 수연이 두 아버지를 번갈아 보며 말했습니다. 저는 정말 행복해요. 이렇게 모든 분들이 화목하게 지내시니까. 장모도 눈물을 훔치며 말했습니다. 정말 좋네요. 이런 날이 올 줄 몰랐어요. 식사가 시작되자 모든 사람이 즐겁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예전처럼 어색하거나 긴장된 분위기는 전혀 없었어요. 진짜 가족들이 모여서 명절을 보내는 모습이었습니다. 진우야, 회사는 어때? 요즘 일이 많이 바빴다면서? 박태식이 관심을 보이며 물었습니다. 네, 새로운 프로젝트를 맡게 되어서 바쁘긴 하지만 재미있어요. 진우가 대답했어요. 그래, 힘든 일 있으면 언제든지 말해. 아버지가 도와줄게. 박태식의 말에 진우가 감동받았습니다. 김경만도 거들었습니다. 진우야, 너무 무리하지는 마라. 건강이 제일 중요해. 네, 두 아버님. 감사합니다. 수연이 옆에서 말했습니다. 오빠, 정말 많이 변했어. 예전에는 여기 올 때마다 긴장하고 그랬는데. 그러게 말이야. 박태식이 미안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내가 너무 심하게 했지. 아버님, 이제 그런 말씀 안 하셔도 돼요. 다 지난 일이에요. 진우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김경만이 모든 사람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참 좋네요. 진짜 가족이 된 것 같아서. 맞아요, 형님. 이제 우리는 진짜 한 가족이에요. 박태식이 김경만의 잔에 술을 따라주며 말했습니다. 식사가 끝난 후에도 모든 사람이 거실에 모여 앉아 이야기를 계속했습니다. 옛날 이야기도 하고 앞으로의 계획도 나누고 정말 화목한 시간이었어요. 진우야, 앞으로도 우리 가족 잘 부탁해. 박태식이 진우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네, 아버님. 저야말로 잘 부탁드려요. 해가 지고 집으로 돌아갈 시간이 되자 모든 사람이 아쉬워했습니다. 벌써 가야 해? 장모가 아쉬워하며 말했어요. 다음에 또 올게요, 어머님. 진우가 대답했습니다. 현관에서 작별 인사를 할 때 박태식이 진우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고마워, 아들아. 정말 고마워. 저야말로 감사합니다, 아버님. 김경만도 박태식과 악수를 나누며 말했습니다. 사돈어른, 오늘 정말 즐거웠습니다. 저도요, 형님. 자주 이렇게 모입시다. 집으로 가는 길, 진우와 수연은 손을 잡고 걸었습니다. 두 사람의 얼굴에는 행복한 미소가 가득했어요.
오빠, 정말 꿈 같아. 이런 날이 올 줄 몰랐어. 수연이 말했습니다. 나도야. 이제야 진짜 가족이 된 기분이야. 진우가 대답했어요. 앞으로도 쭉 이렇게 지낼 수 있을까? 물론이지. 우리는 이제 진짜 가족이니까. 그렇게 진우의 이야기는 행복한 결말을 맞았습니다. 처음에는 서로 이해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결국 진정한 가족이 되었어요. 사랑과 이해, 그리고 용서의 힘으로 모든 갈등이 해결되었습니다. 가족은 비로소 진짜 가족이 되었고 모든 사람이 행복해했습니다.